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저희가 지금 느끼는 여러 가지 이슈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정보 공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ESG 경영을 추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개선점을 찾아내고 우리가 ESG 경영을 안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 공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ESG 정보 공시 부분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공시하고 또 그 공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외부에서 평가도 받고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매한다던가 투자자가 우리 기업에 자본을 조달하게끔 해준다던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ESG 정보 공시가 어려운 이유는 이 생태계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ESG 정보 공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또는 기준, 표준이 나오는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만 해도 제가 화면에서는 대표적인 기관들 5개 정도를 표현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한 300개가 넘는 이런 표준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공시가 되면 우리 감사기관 같은 저희도 이제 회계법인 소속이지만 이런 또 감사기관에서 감사도 하고요. 또 평가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글로벌 ESG 관련된 이니셔티브에서 또 이런 정보를 공시하라고 요구하고 사실은 잠깐 저도 ESG 컨설팅 오래 했지만 잠깐 좀 떠나 있으면 새로운 기준이 나오고 새로운 평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공시를 해야 되고 대체 누구의 이해관계자를 만족시켜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으실 거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라고 하면 그 이해관계자들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통적으로 우리가 재무 회계에 반영된 정보를 공시하는 그런 재무 보고가 있죠. 이거는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자들,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정통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바깥에 있는 가장 큰 범위에 있는 것들은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뿐만이 아니고요. 기업 경영을 하면서 어떠한 그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그다음에 인류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보고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Sustainability Report라든지 CSR 리포트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얘기하는 ESG 보고서 물론 제목을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성격을 나누기는 쉽지는 않지만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ESG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우리 기업이 미치는 환경 사회적 영향 중에서 그 영향을 통해서 다시 우리 기업에 어떠한 강치가 창출이 되고 또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재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요구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ESG 정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보고뿐만이 아니고요. 이거의 각각에 대한 공시, 프레임워크나 기준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각각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이 기준을 안다고 해서 이 기준을 따라서 공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시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비용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기업뿐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 기업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더더욱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시 방법이었어요. 지속 가능 보고서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것보다는 ESG 경영의 시대가 오면서 그러한 영향이 우리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공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말은 쉽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치는 환경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이 ESG 경영을 하는 주무 팀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팀, 그다음에 어떤 돈을 이제 관리하는 팀들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알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실제 이걸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정보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 생성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만들 때는 정보의 효익 대비해서 그 비용이 크면 그 정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ESG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진한테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명확한 효익이 있지 않는 이상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최근 뭐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ESG 얘기를 할 때 어떤 데는 기후변화 중심의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모든 ESG 정보를 요구해라. 그리고 기업의 건전성 중심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데도 있고 사회환경적 영향 개선 중심으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그리고 과거 데이터, 그렇지 아니고 뭐 미래라든지 계획 정보를 공시하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의 공시나 투자자 요구, 또 금융 감독 기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용 평가사도 있고 또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각각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를 합쳐서 A와 B하고 합쳐서 보고해야 될 때도 있고 따로 보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특정 정보만을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응할 수는 없고요.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필요시 때마다 적절하게 공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열심히 생성했는데 막상 평가를 받아보면 평가 기간별로 점수를 다 다르게 매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MSCI나 서스테네틱스나 DJSI만 해도 평가 지표가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그들 간의 점수 상관관계도가 뭐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걸 정보를 생성해서 어떻게 효익 있게 이걸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많은 정보를 생성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됐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는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는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고 방식이 다양해야 됩니다. 기존에 어떤 단일하게 하나의 보고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발행했다면 이제는 이해관계자별로 또는 토픽별로 보고서가 별도로 나와야 되고 공시가 별도로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현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고 별로 환영하지 않는 얘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통합이다, 원 리포트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보고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지금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비전이나 기회 공시를 강화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저희가 활동이나 성과 중심의 정보가 많았는데 그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보 이용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래 비전이 뭐고 어떤 비즈니스를 ESG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해서 어떤 기회를 창출할 거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재무적인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즉 이 3가지가 결국은 정보의 유용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 기준에 매몰되고 그 기준의 지표 하나하나 정보를 공시하는 거에 집중하고 어떤 프로세스의 형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형식과 어떤 기준을 따르던 궁극적으로 우리가 창출하는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 많은 포커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보고 방식 다양한을 말씀드렸는데 국내 기업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지속가능 보고서, ESG 보고서뿐만이 아니고요. 환경이라든지 특정 이슈에 집중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TCFD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우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넷제로 보고서라고 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다양한 기업에서 인권, 그다음에 어떤 공급망, 사회공헌, 책임 투자에 관련된 세부 보고서들이 이슈별로 토픽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특히 구글은 ESG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슈별로 별도의 보고서가 있어요. 환경, 그 안에서도 순환경제, 그리고 또 기후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제품의 또 환경,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 돈이 남아서, 시간이 많아서, 인적 자원이 많아서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요구가 많고 단일 보고서로는 대응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ESG 보고서를 떠나서 기업의 정보 공시에서 궁극적으로 얘기되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통적으로 보고하는 것들이 성과 중심입니다. 과거 성과 중심. 그러나 정말 정보 영장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 성과는 좋은데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은 뭐냐, 리스크 관리와 기회는 어떻게 포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ESG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재무 성과 안에 또는 무형 성과 안에 그걸 넘어서서 리스크랑 기회를 가지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기업의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어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정보, 리스크 기회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담겨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미래 기회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리스크 정보와 기회 정보 중에서 하나만 담으라 한다면 저는 기회 정보를 담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도 대체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효율,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수자원, 그린 빌딩, 이러한 부분에서 그 기업이 미래에 어떠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고 현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어떤 인덱스를 만들어내는 활동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MSCI 얘기를 드리면 Low Carbon Transition Scores라고 해서 기후변화의 리스크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후변화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리스크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리스크를 어떻게 저감할 거냐, 즉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고 탄소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래서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것이고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즉 투자자가 더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러한 탄소 전환의 시대에 그 기업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냐,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 기업의 주가를 예측을 하고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서 인덱스를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분석하는 작업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공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가치, 즉 재무적인 어떤 영향과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보시다시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ESG의 정보의 공시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재무보고만큼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분명히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근본이다. 이 ESG나 지속가능에 대한 정보는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재무적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보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IFRS라고 해서 국제 재무 보고 기준위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을 만들고 회계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루는 국제기구인데요. 2000년에 처음으로 ESG 정보 그리고 지속가능 정보를 우리가 다뤄야겠다. 공식적으로 재무 보고하는데 논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2000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냥 검토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불과 1년 전 일인데 지금은 벌써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각 국가 의견을 들었더니 ESG 정보가 재무제표 본문이든 주석이든 어떻게든 사업보고서는 보고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전문기관인 ISSB 국제 지속가능 기준위원회라는 것을 창설하기로 했고요. 한국회계기준원에서도 KSSB를 창설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불과 이제 1, 2년 만에 2년도 안 된 시간 만에 국제 회계기준 지속가능 경영 기준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공시할지를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ESG나 NGO나 어떤 이니셔티브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요. 정통적으로 100년 동안 재무보고를 다뤘던 그런 기관에서 이제 ESG 정보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고 결국은 이게 우리 기업한테도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의무화가 되고 많은 압력을 받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유럽에서는 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싶고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한테 전달이 안 되고 정보위원회한테 전달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유저들한테 쉽게 노출이 될 것이냐. 반대로 정보 이용자도 정보 생성자를 찾아다니고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일일이 찾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포인트 플랫폼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싱글 어세스 포인트라고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유럽 전체 차원에서 만드는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안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이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이용자와 생성자들이 유용하게 ESG 정보와 즉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IT 플랫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보공시를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ESG 정보공시의 어떤 뭐 원가를 줄이고 생성비를 줄이는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ESG 경영이 중요해질수록 이 정보공시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비용으로 보지 마시고 분명한 투자로 보시면 더 많은 리턴을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